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이규민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국가 경쟁력과 학교 교육 평가 혁신인데, 제가 뭐 이런저런 뭐 활동들을 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참여했던 게 국가 경쟁력 정책 협의회라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각 부처 주요 부처 차관들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요. 기재부 1차관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고 몇 분의 이제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도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IMD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올해는 우리나라가 22위에 이제 랭크가 됐고요. 22년, 23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IMD에서 그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때 크게 네 가지 이 분야를 보고 있고 그 중에 인프라에 보면 교육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력을 확보하는 게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교육 부분의 순위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순위랑 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또 월드뱅크에서는 인적자본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인적자본 지수는 18세까지 얻게 되는 인적자본 총량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계산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0.8을 기록해서 174개국 중에 4위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교육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 교육력 증진을 위해서 공교육, 학교 교육에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학교 교육,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보기 위한 평가 체제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학교 교육 평가 체제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이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평가 혁신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평가 혁신을 해야 교육이 바뀌지 않나. 지금 이사님도 OMR 이런 말씀하셨는데 평가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는 게 교육을 바꾼. 여러분도 쉽게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지 중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 혁신을 위해서도 평가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평가 혁신으로 미래를 새롭게 이런 슬로건으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할 정도로 평가 부분에 어떤 혁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평가 혁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평가 분야에서의 혁신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적응학습, 개별화 학습의 도입이고요. 두 번째는 수행평가, 선원 수령 평가의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탠다드에 기초한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응학습, 개별화 학습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교육의 3요소를 교수자, 학습자, 교육 내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모형의 좌측에 보시면 학습자 모형, 교수 모형, 영역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적 학습 활동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선생님이 교재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뭐 이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적응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adaptive learning 또는 intelligent tutoring system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이 학습 활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것을 학습했고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환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아직 학습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학습 내용도 제공을 해주고 새로운 학습 방법도 쓰고 이게 순환적으로 저 박스 안에 있는 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적응학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교과서에서 지향하고 있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적응학습, 개별화학습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환류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요즘 강조되는 게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적응 검사는 모든 피험자가 동일한 문항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피험자의 응답에 따라서 문항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답을 하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항이 제시가 되고 오답을 하면 더 쉬운 문항이 제시가 돼서 검사 구성이 학생의 능력을 측정하기에 모두 적합한 문항들로만 구성이 되는, 그래서 흔히 이제 맞춤 검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컴퓨터 적응 검사의 어떤 그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문항 반응 모형, 학생들이 문항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모형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학생의 응답에 따라서 문항이 선정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 은행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문제 은행이 구축이 되어 있고 검사가 시작되고 문제 은행에서 학생의 응답에 따라서 문항이 선택돼서 제시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능력을 채점하고 순간순간 매 문항마다 이제 채점을 해서 능력을 추정하고 그리고 어떤 시점이 되면 이제 종료하게 되는, 지금 옆에 보시는 흐름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캐슬 정효관 대표적인 사례로 듀오링고 테스트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듀오링고에 굉장히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영어 학습, 플랫폼 이렇게들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축적한 다음에 영어 잉글리시 테스트를 개발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캣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플이 보통 한 3시간 정도 시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듀오링고는 1시간 정도의 시험을 진행을 하고 또 집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홈 테스트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미국 대학들에서 토플과 함께 듀오링고 점수도 공인 어학 성적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동 문항 생성 기법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듀오링고에서 문항을 이제 선생님들 출제도 하시는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항을 출제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도입을 해서 자연어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자동 문항 생성을 하는 기법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홈 테스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상에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감독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이제 소위 치팅을 막기 위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듀오링고에서 홈 테스트에서 감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토플도 이제 듀오링고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토플에서도 홈 에디션 검사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캣이 적용되는 상황은 지금 대표적인 예로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지금 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캣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학습과 연관을 해서 학생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이렇게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캣 형태의 평가들이 대부분의 주에서 지금 도입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수준 학업성 지도도 2022년에 지필에서 CBT로 전환이 됐죠. 그때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다운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2025년에 이제 캣 형태인 멀티 스테이지 테스팅으로 지금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요 슬라이드만 어제 제가 확인해 2027년으로 좀 연기됐답니다. 2027년에 자율평가부터 이제 지금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한국어 능력 시험 이제 토픽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토플과 같이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인데 이 시험이 디지털화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를 모델로 해서 홈 에디션 검사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사업자 선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동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평가 혁신의 방향은 수행 평가랑 선원 수령 평가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들이 기존과는 많이 다른 역량들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뭐 창조적 상상력, 뭐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 민첩성, 융합 능력, 협동적 문제 해결 능력, 뭐 데이터 문해력, 비판적 사고력, 공감 능력, 시민윤리 의식 이런 역량들이 이제 필요하다. 기존의 어떤 지식 중심의 그런 것들은 네이버가 다 해주는데 우리가 굳이 뭐 이거를 암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다른 역량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역량들에 맞는 새로운 어떤 교육과 교육 체제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에 맞는 평가 체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가 체제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수행평가, 선원 수령평가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선택형 중심의 전통적 평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을 합니다. 선택형 평가는 이제 학생들이 답지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런 형태인데 이런 평가는 단순 지식 수준을 측정하기가 쉽고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지 영역 중심이고 정의적인 영역이나 심동적 영역 측정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평가, 이러한 선택형 문항 중심의 표준화 검사에 좀 대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선생님들 요즘 학교에서 과정 중심 평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또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해가는 능력. 그래서 이러한 문항 형태를 constructed response type이라고 합니다. 반응을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고요. 근데 이런 형태의 평가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 채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생이 실제 수행하는 것을 보든지 아니면 산출물을 보고 채점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서 이 채점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실제적으로 학생이 수행하는 정도,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퍼포먼스를 보고 평가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표출된 행위, 산출물을 평가하는 것이 중심을 이룹니다. 선원수련 평가는 학생들의 분석적 사고력 또는 논리적 전개, 과정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 인지구조 등을 분석해서 종합적 사고력, 비판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어떤 고등정신 능력 측정에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평가가 갖는 큰 차이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점이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채점이 개입되면서 동시에 이게 굉장히 큰 한계로 대두가 되죠. 채점이 대입되면서 채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든 채점자마다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현재 선원 수령 평가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채점자가 로그인에 들어가서 학생의 응답을 보고 거기에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와 함께 자동 채점이 사실 오래전부터 도입이 됐었습니다. 뭐 ETS나 이런 기관 중심으로 기계가 채점하는, 컴퓨터가 채점하는 이런 것이 도입이 됐고요. 사람이랑 사람이 채점한 결과의 상관보다 오히려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상관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굳이 사람이 채점하지 않아도 굉장히 신뢰로운 채점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자연어 처리라든지 거대 언어마들을 적용한 자동 채점 방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GMAT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경영대학원에 갈 때 보는 시험이 있는데 거기는 구글에서 개발한 자동 채점 기법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행평가 부분에서도 요즘 굉장히 주목받는 역량 중에 하나가 협동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협동적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그러면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요새 이제 계량 심리 측정학이라는 분야들이 발전하면서 학생들이 그러한 과제를 푸는 것을 비디오로 이제 찍고 나면 그것을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이러한 협동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이런 방법들도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방향은 스탠다드에 기초한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스탠다드에 기초한 평가는 선생님들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는 절대 평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점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해져 있는 어떤 평가 기준성을 가지고 점수를 해석하고 학생을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 기준선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적절한 평가 기준선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것을 스탠다드에 기초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평가 형태가 굉장히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익숙하신 어떤 평가 기준선은 60점, 40점 또는 70점 뭐 이런 기준이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뭐 수음이한가 또는 ABCD 하면서 90점, 80점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원점수, 고정점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능에서 적용되는 방식이죠. 수능 영어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이렇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절대평가라고 하죠. 절대평가라고 하는데 저는 무늬만 절대평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6월 모의평가, 올해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입니다. 6월 모의평가는 90점 이상으로 1등급 받은 비율이 1.47%고 9월 모의평가는 90점 이상의 1등급이 10.94%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학생들의 역량이 이렇게 크게 변화된 것인지, 그게 아니고 이제 난이도 차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탠다드에 기초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1등급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전점수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스탠다드에 기초한 평가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교학점제랑 이제 성취평가제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취평가제를 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에서 지금 9등급 상대평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취평가제는 고정점수 방식을 많이 쓰죠. 사실 활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에서도 지금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 결과를 제시를 해주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성취평가제 결과는 활용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4개 수준,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보통학력, 우수학력 이렇게 4개 수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국가수준 학업성취 뒤에 말씀드리는 거는 고정점수가 아니고 이제 흔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 기준을 설정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검사를 작년에 처음 개발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4개 수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피사 같은 경우는 총 8개 수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1수준은 좀 하위 성취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1수준을 3개로 나누고 있고 5수준, 6수준은 상위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플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언어 시험이 보통 4개 영역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각 하위 영역별로 30점으로 이제 점수를 내서 총점 120점으로 이제 점수를 산출하는데 하위 영역별로는
이 듣기 읽기 같은 경우는 4개 등급으로, 말하기 쓰기는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평가 기준선을 설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방법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엔가프 방법이랑 5번째 있는 북마크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 전 세계에서 이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의 한 90% 이상이 이 2가지 방법을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말씀드렸던 예시나 또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수준을 설정하고 스탠다드에 기초한 그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크게 3가지로 적응학습, 개별화학습 도입, 또 수행평가, 선호수령평가의 활성화, 스탠다드에 기초한 평가가 확산되고 있고, 이런 것이 학교 교육에서 평가 혁신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평가 혁신을 통해서 학교 교육이 혁신되고, 그것이 교육력 증진, 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